자, 스프링에는 이제 인터셉터라는 게 있는데, 자, 네. 자,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있고, 자, 여기 내부적으로 컨트롤러 서비스 레포 있고, 자, 그리고 스프링 외부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있겠죠? 자, 여기가 이제 DB고, 자, 여기가 이제 컨트롤러. 자, 여기가 서비스. 자, 여기가 레포지토리. 자, 이렇게 있으면 각각의 역할이 있었죠.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라 하면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뭐 서빙 직원, 이제 서비스는 요리사, 그러니까 주방,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주방이라고 쳤을 때, 그래서 뭐 서비스가 이제 주방장, 얘가 식자재 담당 직원이라 해서 뭐 DB가 이제 냉장고 역할을 했고, 얘가 이제 재료를 요청받아서 가지고 오거나 뭐 손질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서비스가 이제 뭐 재료를 뭐 달라 하면 얘가 이제 보고 전달을 해주거나 뭐 손질을 해서 전달해주거나 뭐 그런 처리를 해준다 했고, 컨트롤러는 서빙 직원으로서 주방장한테 이제 요리 요청을 하거나 혹은 손님이 어떤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음식에 대해서 이제 요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주고 받아와서 서빙을 해주는 거죠. 자, 근데 매번 그 식당에서 종업 서빙 직원이 모든 걸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뭐 가령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민증 검사를 해야 된다고 치면 그 10시 넘어서 이제 그 오는 손님들한테는 뭐 민증 검사를 해야 된다 하면 서빙 직원 혼자서 얘를 다 검증하기보다는 애초에 여기 가드를 세워놓고 여기서 처리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뭐 민증 검사라던가 뭐 아니면 그 관련돼서 이제 여기서 파는 메뉴 중에 그 뭐 1인 1 메뉴를 뭐 주문해야 된다, 테이블당 1인 1 메뉴를 뭐 주문해야 된다거나 뭐 요런 설정, 요런 것들을 여기다 미리 좀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가드를 세워놓고, 여기서 이제 딱 봤어 이제 조금 어리신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민증 검사를 한다거나 혹은 이제 손님들이 올 때 1인 1 주문을 해야 된다는 걸 좀 숙지시켜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 손님이 이제 또 퇴실하실 때, 퇴거하실 때도, 식사를 하시고 나갈 때도 요 가드가 계산 처리를 해준다, 그러니까 계산한 영수증을 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 사탕이나 이런 간단한 뭐 디저트를 뭐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뭐 공통단에서 처리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스프링 인터셉터라는 게 있는데, 자, 스프링 안에 있는 인터셉터라는 녀석을 통해서 그런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가드 역할을 해주고, 요청이 들어올 때 뭔가 내가 기준점을 세워놓고 그 기준점에서 뭔가 잘못됐거나 받지 않겠다라고 명시한 거를 해두면 거절을 여기서 아예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하 분산 입장에서, 그러니까 부하 입장에서 컨트롤러가 얘를 다 요청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인터셉터 자체 내에서 필터링을 한번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한 요청만 얘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조금 개발적으로 보면 인증 처리라던가, 그러니까 로그인 처리가 안 됐을 때 어떤 특정 페이지에서 로그인 처리가 안 되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컨트롤러가 다 한다기보다는 이런 인터셉터를 통해서 이제 구현하시면 그 더 손쉽게 처리할 수도 있고, 혹은 응답 데이터에다가 어떤 걸 이제 더 얹어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자, 그럼 요거랑 이제 유사하게 인증인가를 해주는 게 스프링 시큐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스프링 시큐리티도 있긴 한데, 자,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안에 특화된 애예요. 그래서 보안적인 요소, 그런 것들을 필터할 때 많이 쓰이고, 내부적으로 얘도 필터를 하지만 인터셉터는 그 좀 더 법용적인 그런 검증을 할 때 쓰인다. 그리고 인터셉터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요 시큐리티로도 인증인가 구현 가능하지만 인터셉터로도 구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두 개는 엄연히 좀 다른데, 얘는 내부에 이제 필터로 처리하는 거고, 얘는 그러니까 인터셉터, 스프링 내부에서 이제 인터셉터라는 객체를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좀 더 보안에 특화됐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서블릿 그 필터, 서블릿 안에도 필터가 있긴 한데,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준 게 스프링의 인터셉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요런 관계라는 걸 좀 구분해 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그
인터셉터를 등록할 때, 자, 글로벌 계층에, 자, 아래에, 자, 인터셉터라고, 자, 인터셉터가 여러 개일 수 있으니까, 인터셉터라고 디렉 패키지를 하나 분류를 이렇게 따로 만들고, 자, 여기다 이제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전에, 요청 사전에 뭔가 처리하는 인터셉터로, 액션 메서드가 실행될 때 사전에 처리하는 인터셉터라는 느낌으로, 셉터, 네, 이렇게 인터셉터.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된다. 자, 인터셉터죠. 네, 이렇게 넣어 주시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빈으로 일단 먼저 등록을 해 주시고, 자, 그리고 임플리먼트,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핸들 인터셉터를 받아 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핸들 인터셉터 내부에 있는 그 프리 핸들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이제 오버라이드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전체를 쭉 다 복사해서요. 자, 요거 전체 디폴트 뒤에 여기 전체를 복사해서, 자, 여기다 넣어주고 오버라이드 해주세요. 자, 오버라이드 해주고, 자,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고, 자, 스로우 익셉션까지는 이렇게 두시고,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구현할 건 구현해서, 네, 여기다 이제 넘기면 되는데, 일단 리턴 타입은 핸들 인터셉터. 네, 저희 그 여기 요 핸들 인터셉터에서 슈퍼에 접근해서 이렇게, 네, 프리 핸들 이렇게 넣어서 리턴 해주고, 자, 여기서 이제 얘를 일단 퍼블릭으로 좀 열어주세요. 네, 이렇게 열어주시고, 여기서 이제 구현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로그를 찍을 거야. 그래서 잘 구현되는지 알기 위해서 로그 디버그라는 모드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실행됨, 이렇게 한번 처리해주고, 자, 요 로그가 실행이 되려면 여기에다가 요런 어노테이션 하나 넣어주세요. 네, 요게 있어야지 요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걸 넣어주시고, 자, 그러면 제가 명세를 했고 요거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인터셉터로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컴피그 디렉토리 밑에다가, 자, 웹, 네, MVC 컴피그라고 하나 만들고, 아이고, 더 있어. 컴피그, 네, 이렇게 만들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애를 뭐 상속받고 이런 걸 할 건데, 자, 일단은, 자, 임플리먼트 하시고, 자, 웹 MVC 컴피거라는 게 있어요. 웹 MVC 컴피거예요. 그래서 얘를 임플리먼트해서 상세 구현을 할 거고, 얘는 뭘 오버라이드 받을 거냐면, 자, add interceptor라는 게 있어요. 네, 얘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얘도 디폴트 뒤에 거 복사해서, 네, 이렇게 받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얘도 퍼블릭으로 열어 주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 해주세요. 네, 이렇게 오버라이드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인터셉터를 갖고 올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인터셉터, 그래서 before 액션 인터셉터 가지고 오고 파이널로, 네, 해서 컴포넌트로 등록됐으니까, 자, required argument constructor로 하면 의존성 주입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넣어주고, 자, 얘 같은 경우는 configuration으로 등록해주세요. 네. 자, 얘도 이제 쓸 수 있도록 configuration을 등록해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구현하시면 된다. 그래서 구현하실 때는 일단 여기 레지스트리를 매개 변수로 받아오는데, 여기서 얘를, 자, add interceptor 해가지고 before interceptor 여기다 넣으시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인터셉터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자, I 치고 이렇게 내려보시면 레지스트레이션이란 타입으로 받으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고, 자, 요거를 받으면 이제 인터셉터로 등록이 된 거예요. 네,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허용되는 요청,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add하고 자 패스 패턴즈 여기서 이제 모든 경로를 허용하겠다. 다시 허용하겠다가 아니라 모든 경로를 이제 요청에 대한 모든 거를 여기다 태우는 거죠. 지금 현재 들어오는 요청 모두를 여기다 태우겠다. 그러면 모두 태우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에 있는 요 로그가 찍히는 데로 가겠죠.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 로그가 몇 개의 옵션이 있는데 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점 인포랑 뭐 트레이스 웜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아무튼 뭐 그냥 몇 가지만 좀 보자면 자, 아무튼 뭐 웜 트레이스 요런 애들을 한번 찍어 보면 자, 디버그는 요 실행됨이고 나머지는 인포 웜인데 자, 요거를 새로 고침하시고 자,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가 서버 새로 고침해서 요청해보면 자,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인포는 뭐 인포고 웜이면 웜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르게 나오는 거는 그 설정 때문에 그런 거고 아무튼 인포 웜 여기 앞에 붙어서 이렇게 나오죠. 근데 디버그는 안 찍혀요. 자, 요거는 기본 옵션은 인포가 원래 인포는 요런 정보도 나오죠. 그러니까 정보나 요런 것들, 경고 요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나오는데 요 디버그는 저희가 프로파일에서 좀 열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프로파일 쪽에서 자 로깅 옵션에서 자 레벨 하고 자 여기서 저희 그 패키지 범위를 정해주시면 되는데 컴.백 여기를 디버그 그러니까 컴.백이니까 요 밑에 있는 애들을 전체 디버그 모드도 출력되도록 해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요거 새로 고침해 보시면 자, 요청 뭐 또 넣어보면 이제는 디버깅도 찍히죠. 여기 디버그 회색깔로.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찍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로그 찍을 때 많이 쓰이는 거니까 참고해 두시고 아무튼 뭐 인포 웜까지 한번 다 찍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필터를 등록을 했고 요청할 때마다 얘를 타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자, 됐습니다.